채식 위주의 식단이 스포츠 세계를 장악합니다. NFL 선수들과 다른 운동선수들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이유. 이러한 최근의 헤드라인은 숨어 있었던 비밀에 세상이 주목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비밀은 바로 채식 식단의 위력입니다. 채식은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해줍니다.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육류 없는 생활 방식을 택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선수 레베카 소니와 피겨스케이팅 선수 미간 두하멜과 같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채식이 주는 성과 향상의 이점에 대해 강조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52세의 나이에 멋진 복싱 컴백을 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채식 생활을 하며 힘을 보충했습니다. 울트라 러닝의 전설 스캇 또한 오랫동안 채식의 회복력 강화 능력을 주장해왔습니다. 당신이 엘리트 챔피언이든 주말 전사이든 채식을 하면 운동 능력과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됩니다. 식물은 근본적으로 동물성 제품보다 훨씬 우수한 특징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음식의 3대 주요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몸에 칼로리, 즉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들을 일컬어 다량 영양소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미량 영양소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과 비타민을 뜻합니다. 식물에는 신체가 에너지를 생성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식품의 칼로리 밀도는 측정 단위당 포함된 칼로리의 양을 나타냅니다. 식품 표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램당 칼로리를 씁니다. 채소, 과일, 곡물과 같은 식물은 부피는 크지만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고기나 기름과 같이 칼로리가 풍부하고 부피가 적은 음식에 비해 섭취 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채식은 소식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소 밀도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포함된 칼로리당 영양소의 양입니다. 식물은 열량 대 영양소 비율이 높습니다. 저칼로리 밀도와 결합하여 더 많이 그리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며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 각각을 특정 양만큼 먹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구성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 특히 운동선수인 채식주의자라면 계속해서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조직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며 필수 호르몬을 만들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중요성은 심각하게 과대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자신이 야위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찾고 섭취합니다. 일반적으로 육류, 우유, 계란 및 보충제의 형태로 된 단백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전반적인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불행히도 동물성 단백질의 대량 섭취는 심장병, 뇌졸중,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포화지방과 식이 콜레스테롤은 장기로 가는 혈류를 제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육류 섭취는 비만, 천식 및 알츠하이머병을 촉진하는 만성 염증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혈류 감소와 염증 증가는 운동 능력과 회복에 해를 끼칩니다. 전 NFL 미식축구 선수 데이비드 카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25살이 그는 치즈버거와 닭 가슴살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300파운드의 방어선 맨이라는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몸은 염증, 고혈압, 과도한 체지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심한 고통으로 인해 손의 감각을 잃기 시작했고 경기를 끝내기 위해 진통제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건강에 해로운 영향 없이 식물에서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포크스 오버 나이브즈를 알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식물이 동물성 식품보다 64배 더 많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및 항산화제를 제공하며 비만, 당뇨병 및 심장병과 같은 질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데이비드는 하룻밤 사이에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채식주의를 실천한 지 2달 만에 그의 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졌고, 그는 점점 강해지고 빨라졌습니다.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그는 쌀과 콩,
채소, 캐슈, 귀리, 과일을 먹었습니다. 2시간마다 식사를 하고 스무디를 많이 마심으로써 그는 10,000칼로리의 일일 섭취량도 달성했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권장되는 단백질의 양은 하루 약 46에서 56g입니다. 아침 식사로 삶은 오트밀 1컵과 땅콩 버터 1테이블스푼을 먹고 두유 반컵을 마신다면 이미 권장된 일일 단백질 섭취량의 1/3을 채운 것입니다. 만약 단백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답은 쉽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완전식품, 특히 케일과 같은 잎이 많은 야채는 ANDI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총 영양소 밀도 지수의 약자입니다. 이 점수에 따라 영양소 대 열량 비율을 기준으로 음식의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의 근육과 뇌 모두 완전하고 가공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우선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나중에 에너지로 사용될 글리코겐으로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우리가 글리코겐 저장고를 고갈시킬 때 우리의 몸은 2차 원료원으로 저장된 지방을 사용합니다. 단백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스콧 주렉은 울트라 러닝을 잘합니다. 미국에서 달리기 운동과 관련해 발행하는 잡지인 러너스 월드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10명의 달리기 선수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비결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스콧은 그의 지속적인 성공을 1999년에 채택한 채식 식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식단에 있는 항염증 성분과 풍부한 영양소는 그의 몸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나은 지구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스콧은 녹말이 많은 야채, 곡물, 콩과류, 씨앗, 그리고 견과류를 먹습니다. 그는 파인애플, 베리, 또는 바나나의 스무디와 케일, 보리풀, 그리고 스피루리나를 마십니다. 현미밥과 완두콩 단백질, 아보카도와 코코넛의 좋은 지방으로 균형을 맞춰갑니다. 모든 섬유질은 그의 내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이는 다시 그의 기분, 신진대사,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장기적으로 스콧은 소화하기 쉬운 진짜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가 자주 먹는 음식은 콩 브리토입니다. 그는 20에서 30분마다 많은 물과 전해질, 그리고 25g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그는 스포츠 음료나 상업용 단백질 바와 같은 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합니다. 이런 음료나 가공식품에는 많은 정제된 설탕이 함유되어 급속한 혈당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많은 채식 운동선수들처럼 그는 자신만의 다토레이드를 만듭니다. 씨를 제거한 대추를 코코넛 물과 믹서기로 혼합하여 자연이 제공하는 설탕과 전해질을 섭취해보세요. 운동하기 전에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는 과일입니다. 울트라 마라토너인 맷은 그것을 자연의 완벽한 단기 에너지원이라고 부릅니다. 최적의 운동 성과와 건강을 위해 60시간 20분 20초의 비율, 즉 약 60%의 탄수화물, 20%의 단백질, 20%의 지방을 목표로 정해봅시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접시가 탄수화물로 반 정도 가득하고 약간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지방을 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지방은 장기를 보호하고 중요한 호르몬을 생성하며 세포의 성장을 돕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램당 9칼로리로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2배 이상의 칼로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막 찌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식탁에 지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적은 양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지방이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것을 먹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식이 지방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메가9 필수 지방산을 포함하는 단일불 포화지방은 여러분의 몸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외부로부터 이것을 얻을 필요는 없지만
오메가9을 섭취하는 것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불 포화지방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아보카도, 치아씨, 그리고 아몬드와 호두와 같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와 오메가3 EPA를 구성하는 다불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것들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불 포화지방의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는 식단에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일 섭취를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임으로써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3대1 비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세요. 오메가3를 섭취하려면 아마씨, 대마씨, 치아씨를 드시면 됩니다. 이들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감량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포화지방으로부터 하루 칼로리의 5에서 6%만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치솟을 것입니다. 유제품을 피하고 소량의 코코넛을 섭취한다면 쉽게 포화지방 섭취량을 범위 내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육, 유제품,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소화된 식물성 기름과 같은 식품에는 대량의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섭취는 뇌졸중이나 심장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당신의 식단에서 완전히 빼세요. 완전한 식품 및 식물 위주의 식단에서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트 지구력 운동선수 로라 클라인은 적절한 양의 지방 섭취가 건강한 뼈와 관절을 유지하고 부진을 피하며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불필요한 동물성 제품을 식단에서 제거한다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고 절약한 에너지를 운동하는 데에 쏟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은 매일 의무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시나요? 미국의 책임영양위원회는 미국 성인의 77%가 어떤 종류이든 간에 식이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팀 USA 헤비급 복싱 챔피언 캠 오선과 올림픽 메달 6개와 세계 기록 5개를 세운 수영선수 레베카 소니를 포함한 많은 프로 운동선수들은 보충제를 전혀 섭취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로서 적절한 영양 섭취와 뛰어난 능력을 얻기 위해 꼭 보충제 섭취가 필요한가요? 만약 여러분의 식단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없는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채로운 채식 식단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충제 섭취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채식 식단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하지만 때로 식물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없거나 우리의 몸이 쉽게 흡수하지 못하는 소수의 필수 영양소들은 보충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타민 B12와 D, 아연, 요오드, 그리고 비타민 K2를 포함합니다. 반면 어떤 식물들은 너무 완전하고 건강해서 거의 천연 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분을 예로 들어봅시다. 채식 식단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종종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까봐 염려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빈혈을 가진 채식주의자의 비율은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빈혈 비율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그들은 렌틸콩, 템페, 현미, 호박씨, 스위스 샤드, 그리고 블랙스트랩 당밀과 같은 강력한 철분 공급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철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적은 양의 철분을 하루 종일 더 자주 드세요. 둘째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의 흡수량을 5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샐러드에 레몬 주스를 조금 뿌려 드세요. 셋째,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 전후에는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을 삼가세요. 버섯이나 특정 허브와 같은 적응 물질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사실상 보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우리 몸이 신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은 그들의 일상 식단에 갯가시나무, 인삼, 아슈와간다, 레이시버섯, 고지열매, 감초 뿌리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당연히 필요한 산소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트는 동맥을 확장하고 세포로 가는 산소 흐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질산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생비트 주스 1에서 2잔을 마셔보세요. 어떻게 하면 운동 경기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최고의 경기력 향상 약물은 수분, 근면성, 그리고 태도입니다. 이들에 대해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몸의 70%가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세포와 근육에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통증도 줄여줄 것입니다. 물 섭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12잔의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채식 식단에 포함된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도 수분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일단 여러분이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시기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훈련 방식을 설계하세요. 또한 60시간 20분 20초 다량 영양소 비율을 맞추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새로운 일상 습관을 만들도록 하세요. 지속적인 노력이 핵심입니다. 작은 승리를 거두는 것이 최종적인 보상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 여러분의 몸이 받게 될 스트레스에 대비하기 위해 각 훈련 시간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깅, 팔굽혀펴기, 그리고 점핑잭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동하는 동안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몸의 주요 근육을 스트레칭하세요. 그리고 운동 후에 열을 식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팔을 빙빙 돌리면서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한 휴식을 주고 낮잠, 마사지, 그리고 회복 요가를 여러분의 일상에 포함시키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태도는 당신의 운동 성적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전문 산악 자전거 선수 소냐 루니가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강하고 약한 멘탈의 열쇠입니다. 100마일 산악 자전거 경주의 날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당신은 일어나서 밖이 춥고 비가 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힘들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광경을 보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멋지고 재미있는 모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목표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면 번아웃을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고 결승점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식, 즉 식물 기반 식단은 운동선수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어떤 스포츠에서든 최고의 운동 성적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채식 식단이 육류 식단보다 우수합니다. 과일, 채소, 곡물, 콩과류, 견과류, 씨앗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훈련 시간을 늘리고 회복 시간을 단축하며 부상과 질병을 방지하고 행복하며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류를 끊어야 하는 다른 좋은 이유들도 있습니다. 우선, 육식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육류 생산 산업은 지구온난화 원인의 5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류 산업은 코비드-19 팬데믹의 유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람들이 앓는 새로운 질병 4개 중 3개가 동물로부터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육류를 끊을 또 다른 이유는 음식을 위해 생물체를 해치는 것이나 끔찍한 공장식 축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즘 많은 울트라 러너들로 하여금 식물성 식단을 채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들은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해 식물을 택했지만 그 선택은 놀라운 개인적 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울트라 러너 중 한 명인 로버트는 15살에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랐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훈련 방식과 식습관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3시간마다 하루에 총 6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많은 파운드의 체중 증가 후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상을 받은 전문 보디빌더가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비건 보디빌딩을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울트라 러너인 맷의 경우 대학 시절부터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즉흥적으로 그와 몇몇 친구들은 3시간 10분이 예선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보스턴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맷은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어요. 3마일을 거의 가보지 못했죠. 몇 년 동안 노력한 끝에 그는 윤리적 이유로 채식 식단으로 바꾸었고 그의 성과는 급상승했습니다. 운동 자체가 좋아졌고 회복도 빨라졌으며 다치지도 않았어요. 7년간의 훈련 후에 그는 마침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그의 엄격한 채식주의 생활 방식은 50km, 50마일, 그리고 마침내 100마일 경주에서 그를 힘차게 달리도록 해주었습니다. 맷과 로버트의 식사는 보통 곡식, 녹색, 그리고 콩의 변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곁들인 BBQ 템페 타코나 빨간 소스, 병아리 콩, 브로콜리를 곁들인 파스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성분을 중심으로 식사를 함으로써 그들은 장기적이면서도 최적의 영양소 밀도를 달성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양한 곡물, 채소, 그리고 콩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일괄 조리해보세요. 여러분의 냉장고는 항상 여러분이 단 몇 분 만에 맛있는 식사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전체 음식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다양한 생명체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구는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입니다.